이제부터 성년 지명 제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대생들이 지녀야 할 준법 위식에 대하라는 제목으로 변호사 하윤미 선생님이 강연을 하겠습니다. 하윤미 선생님은 조선대학교 전직현대학부 번락과 56기 졸업생이십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윤미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된 바와 같이 조선대학교 전직경제학부 법률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대생들이 지녀야 할 준법 의식에 대하여라는 테마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준법 의식,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준법 의식이란 법률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정신, 그리고 법률에 위반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법에 기초하는 도덕적 원리를 따르려는 정신, 이것을 준법의식이라고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이 지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나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정의, 이런 것을 법이라는 것은 범죄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법의식이라는 것은 이 법이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평화나 생활, 평화적인 생활, 그리고 정의, 이런 것을 지키려는 그러한 도덕적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안정,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남을 모욕하면 안 된다, 이러한 어릴 때 누구나가 배워본 적이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법으로 하고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거기에 벌칙을 가할 수 있다. 그러한 규범화된 것이, 도덕을 규범화한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알고 있는 도덕적인 그것을 규범화한 것으로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근에 특수사기 사안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곳에 일본 대학생들이 많이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특수사기 사안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정말 일대생들 속에서 특수사기에 으깼고 갔겠고,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만도 으깼고 갔겠고에 되고 경찰에 잡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수사기란 무엇인가라고 말하면 많은 부모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도 고령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 청구를 하거나 크레딧 카드를 사치하고 돈을 얻는 사기 유형,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오래오래 사기, 여적인 사기, 각료긴 세규 사기 등등, 이러한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메일 등의 그 과학 기술이라고 할까, 최신 기술을 쓰고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기 유형입니다. 요즘에는 저성금 수석 사기, 코로나 사기 등 정세에 맞는 사기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경시청에서 내고 있는 포스터인데, 지금 특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下水道についている등과 말해서 돈을 빼앗거나給付金, 조성금을 받는 수석을 도와주면 얼마 준다든지 이런 사기 유형들이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특수사기가 년간 약 3,000건, 피해액이 약 80억엔입니다. 년간 80억엔, 약이지만도 년간 80억엔의 피해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지적경수라고는 쓰고 있지만도 이거 경시청에서 내고 있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연간 건수 중 10대, 20대 청소년들이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똑같이 경시청 내고 있는 표인데 10대가 29%, 20대가 44%, 이렇게 100% 중에 73%를 10대, 20대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20대, 20대 청소년들은 많은 경우가 먼저 말려 들어간 청소년들로부터 소개를 받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방을 받고 배달한다, 서류를 받고 배달한다, 이 심부름
정도의 작업으로 5만 엔, 가면 10만 엔 그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맛있는 노동이다. 이렇게 소개를 받고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수사기라는 것은 어떤 구조에 되고 있는가라고 말하면 지시역에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범행을 지시하는데 지시역에 지시를 받고 가게꼬라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일을 하거나 합니다. 연락을 취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돈을 준다든지 당신의 크레딧 카드가 위험에 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개인 정보나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네, 이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도 으케꼬 다시꼬라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먼저 으케꼬라는 것은 피해자들에게서 직접 찾아가고 돈이나 크레딧 카드 등을 받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이러한 일을 하고 다시꼬라는 사람들은 ATM에 송금하라는 지시에 따라 송금한 피해자의 돈을 ATM에 가서 돈을 찾아온다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으케꼬 다시꼬의 대다수는 10대, 20대 청소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대, 20대 청소년들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시역들은 잘 알고 있고 10대, 20대 청소년들은 참 많고 하기 때문에 소위 스테고마, 뭐 잡혀도 어떻게 태워도 좋은 사람들 이러한 식으로 청소년들을 범죄에 말려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으케꼬 다시꼬의 동물들은 지시역하고의 관계가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라든지 전화밖에 해본 적이 없다. 그러한 얄팍한 관계로 리스크가 큰 범죄의 실행 행위를 지시를 받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잡힌 경우에 자기가 누구한테서 지시를 받고 이렇게 했다, 범죄라고 몰랐다라고 말해도 의회 사람들이 잡히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기 때문에 스테고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잡혀도 이제 의회 사람들은 도망갈 수가 있고 학생들, 청소년들만이 잡히고 끝난다.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범죄에 말려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범죄에 말려들면 체포됩니다. 나중에 말하지만도 이 으케꼬 다시꼬의 동물들은 잡히는 확률이 참 높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하고 직접 만나거나 ATM에 가야 하기 때문에 보안 카메라에 찍히거나 피해자 사람들이 얼굴을 외고 있거나 그리고 피해자가 이거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해서 경찰에 전화하고 경찰이 피해자하고 그 으케꼬가 만나는 자리에 먼저 가고 기다리고 있어서 돈을 받는 순간에 잡는다. 이러한 수색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으케꼬 가게꼬는 참 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되면 경찰에서 48시간 수색을 받습니다. 이후에 검찰청에 가고 검찰에 24시간 동안 수색을 받은 결과 재판소가 이 사람 고려해서 더 많이 수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선 10일간 경찰서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10일간이 지난 후에 또 재판소가 좀 더 수색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검찰의 의견에 따라 그러면 이 사람 보류하자라고 결정을 내렸다면 또 10일간 최대 23일간 경찰에서 지내야 하게 됩니다. 이간에 여기 접견 금지 명령이라고 썼는데 이러한 특수사기의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위에 사람들이 있어서 아래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조직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으케꼬 가게꼬는 많이 잡히지만도 위에 조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잡히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회 사람들을 잡자고 경찰들도 검찰들도 많이 수색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잡힌 사람이 있는 경찰청에 찾아와서 의회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든지 증거를 은멸하라든지 그런 지시를 하면 의회 사람들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접견 금지 명령이라는 것이 붙는 것이 많습니다. 접견 금지 명령이 나오면 변호사하고밖에 만나지 못하고 이 아까 말한 23일간을 혼자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지내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의取り調べ 지조가 많이 계속을 됩니다. 참 힘듭니다. 저도 아직 몇 번밖에 형사 사건 해본 적이 없지만 찾아갈 때마다 정말 그 잡히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힘들게 되어가고 좀 불쌍하다나라는 마음이 드는 정도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혹시 예를 들고 조대생이 누가 잡혔다 그렇게 되면 응당히 자택에 수색이 들어갑니다. 경찰이 강제적으로 자택에 수색 들어가고 가족들이나 동무들에게 대한 수색 조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대에 살고 있는 동무들이면 기숙사 조선대학교 기숙사에 수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소에서 수색을 해도 졌다라는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겁을 못합니다. 얼마나 교문 앞에서 들어오지 말아라고 스크럼을 하거나 해더라도 혹시 저 같은 변호사가 거기에 참석해서라도 막지 못합니다. 막지 못하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수색이 끝나고 혹시 기소된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재판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된 경우 예전에는 처음으로 잡힌 사람, 처음으로 범죄를 하고 잡힌 사람은 집행유예,執行猶予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처범의 경우에도 직계判決, 실형 판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1년 6개월의 징역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왜 예전에는 처범은 집행유예가 많았는데 실형 판결이 요즘은 많은가라고 말하면 특수사기가 일반화됨으로써 예전에는 사기에 자기가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참가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도를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특수사기가 많아짐으로써 그 말려든 청소년들이 이것은 의심스럽다, 이거 범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참가한 사람들, 너희들 이것이 범죄라고 알면서 했지 반드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범의 경우에도 피해가 많은 이런 특수사기에 자기 자신의 위지로 말려 들어갔다, 참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 판결이 적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형 판결이 아닌 경우에도 경력에는 정가나 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정가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신들의 미래를 잘 상상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대생들이 범죄에 말려든 경우 상상을 해주세요. 우선 10대 2반 10대 동무들은 조금 아닐 수 있지만 대다수의 20대 학생들은 실명 보도됩니다. 텔레비에 자기 이름 나옵니다. 잘못하면 얼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벽에 범죄자 양성학교라고 낙서될 수 있습니다. 잡힌 경우에
대학의 이름까지 보도되는지 어떤지는 조금 모르지만 인터넷도 요즘 인터넷도에 뭐라도 쓰고 있죠. 네? 인터넷도에는 반드시 나오면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학생이 특수사기 참가해서 잡혔다. 반드시 나옵니다. 나오면 그거 본 사람들이 우리 학교벽에 범죄자 양성학교라고 라쏘 할 수 있죠. 네? 라쏘된 범죄 양성학교 아니더라도 라쏘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많은 동무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SNS에 흘러넘치는 헤이트 스피치 지금도 많지만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폭언을 당한다든지 아까 말한 학교 벽에 낙서가 된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 학교 어린 학생들이 무서운 경험 많이 할 것입니다. 응당 이렇게 우리 학교에 대하여 공격하는 사람이 나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시를 잡히면 안 된다는 것은 잘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심정 잘 생각해야 합니다. 피해를 받는 분들의 대다수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제까지 40년, 50년 열심히 일하고 얻은 그 기증한 저금이나 돈 그런 것을 한두 명의 청소년의 경솔한 행동으로 빼앗깁니다. 자꾸 저도 듣는 이야기인데 정말 피해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상처받고 울고 노후를 위하여 열심히 저금해온 돈이 없어졌다고 정말 섭섭한 심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정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말했지만도 법은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법이 지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평화로운 생활이나 정의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의 한 작은 행동으로 부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전과자로서 살아나가는 자신의 미래입니다. 저도 아직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잡힌 20대, 10대, 20대 대학생들의 수색을 견학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불량 같은 동무들 아니고 정말 보통 동무들입니다. 그냥 정말 대학에서 수업을 받고 있을 만한 그러한 어디에도 있을 만한 그런 동무들이 거기取調べ속에 앉고 검사한테서 많은 질문을 받고 정말 왜 자기가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정말 불안한 눈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것이 옛날 알고 있는 자기 지방의 선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런 거 있으니까 참가해보지 않소라고 말 듣고 참가했다. 그러면 이런 자기가 잡히는 그러한 사태에 되고 그 선배는 잡히지 않고 있다. 정말 불쌍하다라고 말하면 막 그 자기가 나쁜 일을 했으니까 그렇지만도 그 학생의 미래가 아깝다라고 할까 정말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런 나쁜 일이라고 간단히 아는 일에 자기부터 말려들어가 버렸는가나라고 정말 아깝다나라고 저는 자꾸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심정, 부모님들이 자기가 젊은 나이에 잡히고 그것도 남의 돈 빼앗은 죄로 잡히고 참 부모님들도 마음 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끌어들인 사람 잡히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하게 됩니다. 이 특수사기의 경우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했다가는 자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이 잡히고 전과자라는 낙인이 붙은 채로 인생을 살아나게 된다. 정말 힘들 것입니다. 전과자가 되면 숨기지 못합니다. 이거 어디에 가든 전과자이라는 것이 들킬까봐 벌벌 떨면서 생활해야 하게 되고 그것이 들킨 경우에는 취직이 잘 안 되거나 취직하고 있어도
뭐가지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러면 조대생들이 지녀야 할 준법 의식이란 무엇인가라는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조대생들은 제일조선인운동의 미래를 떠매고 나갈 귀중한 존재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정말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조대생들은 애국적 동포들의 희망입니다. 조대생들이 성과를 올리면 동포들은 정말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조대생들의 활약은 동포들에게 힘을 주고 조대생의 실수는 동포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합니다. 자꾸 조대 학생들 속에서는 직책이 있는 소위 에리더의 동무들하고 직책이 없고 수업에도 잘 안 나가고 하는 소위 봉그라의 동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직책이나 그 동무들 간에서의 관계 그런 거 관계 없습니다. 네? 다른 동포들부터 보면 적어도 조대 졸업할 때까지는 어떤 학생도 조직에서 키우고 있는 조선대학교 학생들입니다. 귀중한 존재이고 조대생이 어떤 조대생이라도 성과를 거두면 기쁘고 나쁜 일을 하면 정말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의 자기 인생 물론 중요하고 자기 인생 물론 중요하지만도 자기가 우리 조직의 보호하에서 제일조선 학생으로 키워받은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자기가 잡히거나 자기가 무슨 범죄에 말려들면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받는 어린 동생들이 있고 그러한 자기의 가벼운 한 행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은 모든 동무들이 잘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준법 의식이라는 것은 법이 지키는 일반적인 평화로운 생활이나 정의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우리를 사랑해주는 동포들의 평화로운 생활이고 우리 동포들의 정의이고 희망이고 그러한 우리에게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는 법이다.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이라는 것이 조선대 학생들이 지녀야 할 준법의식이다. 그렇게 알고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름방학에 들어간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유혹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도 절대 범죄에 말려들지 않고 항상 동포들의 희망이다. 자기가 동포들의 희망이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생활해 주시면 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유민 변호사 고맙습니다. 특수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사건 사고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꼭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7월 하순에는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만은 본의 아니게 사건에 말려 들어가는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게 됩니다. 모든 학생 동무들은 조선대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가져 준법의식을 높여 절대 일본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들이 금의 준법의식을 높여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하유미 선생님은 후기로부터 우리 대학에서 외부 강사로 수업도 하십니다. 질의응답 있으면은 하유미 변호사를 찾아가서 반조를 받도록 합시다. 하유미 변호사, 오늘은 바쁘신 속에서 귀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성견지명 제7회를 마치겠습니다.